여러분, 단 3개월 만에 1년치 수익을 다 벌어버린 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4월 7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기업사를 새로 썼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만 전자라는 파격적인 목표 주가가 왜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핵심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 4월 7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를 무려 13조 원이나 상회한 경이로운 실적인데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의 벽을 깬 건 삼성이 최초입니다. 단순한 실적 회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질적 도약이 시작된 건데요. 수치로 비교하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삼성전자가 1년 내내 벌어들인 돈이 43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딱 3개월 만에 그 금액을 13조 6천억 원이나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전 반도체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연간 영업이익 58조 9천억 원에 단 한 분기 만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인데요. 이 엄청난 수익의 80에서 90%인 50조 원 이상이 반도체, 즉 DS 부문에서 나온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부가 한 분기에 50조 원을 버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성과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시대가 온 덕분입니다. 실제로 D램 단가는 80% 이상, 낸드 플래시는 70%대 후반으로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AI 열풍에 휩싸이면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삼성의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가진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그대로 거대한 현급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세대 HBM인 HBM4 12단 제품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삼성이 2026년 2월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라는 우호적인 환율 흐름까지 더해지며 반도체를 팔아본 달러가 원화로 환산되면서 수익에 더욱 극대화되는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웃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가 너무 비싸지니 오히려 곤란해진 곳도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입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이 치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부품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사업부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는 건 삼성이 공급자로서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세트 부문의 원가 부담은 분명 존재하지만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가 이를 크게 압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증권가는 전체 실적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대형 호재는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즉 LTA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삼성이 단순한 부품 판매처를 넘어 AI 생태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격상됐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글의 AI 전용 칩인 TPU에 삼성의 HBM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칩을 파는 게 아니라 AI 거인들과 함께 미래 표준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분석인데요. 경영 환경 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5년에 걸쳐 삼성 일가를 짓눌렀던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가 2026년 4월 중중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없이 배당금과 대출로 세금을 충당해 지배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시설과 R&D에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로봇, 전장, 매드테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HVAC 분야 독일 업체 등의 선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밸리에이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약 19% 수준인데 올해 두 회사의 영업이익 격차는 약 30조 원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 평가가 낮다는 분석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증권가다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로 올리는 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4 매출 비중이 커지고 메모리 판가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 시점이 실적 가속 구간의 초입이라는 점을 증권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증설 현황을 봐도 삼성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HBM4 전용 최하 첨단 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차세대 EUV 노광 장비를 ASML에 선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선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심을 중간 정리해볼까요? 첫째, 삼성은 1분기 만에 작년 전체 수익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원동력은 AI 메모리 가격 급등과 HBM 시장 주도권 강화입니다. 셋째, 상속세 완납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11조 원의 시설 R&D 투자와 M&A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넷째, 세트 부문은 원가 상승으로 고전 중이지만 반도체 이익 체력이 이를 압도하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빅테크
메드테크와의 5년 장기 공급 계약 추진은 향후 수익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이 5가지 흐름이 현재 증권가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핵심 배경입니다. 그럼 어떤 흐름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2분기 실적의 가속 속도입니다. D램 재계약 물량이 1분기보다 높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상저하고 흐름을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조 원의 투자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할지도 관건인데요. 삼성전자는 로봇, 전장, 메드테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대상이 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삼성에 대한 시장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 흐름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달러 강세는 수출 비중이 큰 삼성의 원화 환산 이익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호적인 환율 현경이 당분간 삼성의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짚어봅니다. 부품값 상승으로 고전하는 가전과 모바일 부문의 수익성 방어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잘 전가하는지 여부가 하반기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새로운 전성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AI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됐다는 분석인데요. 이익의 질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을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서 삼성의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성장 사이클의 장기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입니다. KB증권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 돌파를 예상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적 성장 기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전장, 의료기술 분야 M&A는 삼성의 미래 사업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추진하며 뉴 삼성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업계는 읽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시장의 평가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반도체 호황기보다 더 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주가 평가 지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괴리가 향후 주가 재평가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 실적 흐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KB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 원으로 전망하며 2분기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가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시장 평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트 부문의 실적 부진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이익의 구조적 개선이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고 분석하는데요. 어떤 요인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정보의 해석 싸움입니다. 같은 데이터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26년 4월 7일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삼성전자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은 국내 반도체 부품 장비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삼성이 밝힌 110조 원 투자 계획과 M&A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